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5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을 위해 부담한 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2012년부터 만 18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정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의 6%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3%를 사측이 부담했습니다. A씨 등은 개인연금 회사 부담분과 고정시간 외수당, 능력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한 다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개인연금 회사 부담분, 고정시간 외수당, 능력급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2심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 SDI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회사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삼성 SDI가 제안하는 특정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없었고 가입 여부와 중도 해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개인연금 회사 부담분의 지급 조건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및 유지는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던 것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만큼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연금 회사 부담분이 당연히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고정시간 외 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능력급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갈수록 확산하는 재택근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입된 재택근무가 산업계에서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사이에서는 시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전기료 등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5.2%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26.8%는 현 수준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플랫폼 캐치가 최근 20대 취업준비생 1,067명을 설문한 결과 62%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인지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68%는 재택근무를 해도 사무실에서 누리던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로 일할 때 필요한 장비 및 기기 제공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무실 근무 시 제공했던 식대와 간식 비용을 똑같이 제공,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추가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보편화할수록 근로자들이 제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를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고용노동부가 만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통신비의 경우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매뉴얼로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후 해외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재택근무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특별 지도기관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8일 통계청이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1인 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가계 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 관련 지출은 증가했으나 고물가로 인해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식료품, 주류 등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자활근로 참여자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주요 지원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또 갑작스럽게 피해를 본 서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해복구 및 피해 지원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수습사원을 2달도 채 되지 않아 구두로 해고한 업체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화장품 의약의품 제조업체는 2020년 7월경 새로 추진한 마스크 제조 사업을 위해 A씨 등 2명을 채용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8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2달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26일 회사는 갑자기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회사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도중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사측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라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측은 A씨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하고 경영이 악화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절차와 내용상 모두 하자가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A씨가 일한 기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직원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시로 근로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A씨를 시용조건부 노동자로 판단하면서 회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A씨는 해고 사유를 문의했지만 전무는 해고가 아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정식 채용 의사가 없으므로 절대로 해고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이를 재판부는 구두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평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업무 부적격이나 불성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A씨를 해고하기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일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돼 해고무 유학인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51일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수천억 원의 손실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경제 피해라는 큰 상처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에 덫에 갇혀 있기에 공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노동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고 산재 사망자는 원청 근로자보다 하청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 간 고용 형태 간 이동 사다리도 사실상 끊겨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동학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차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상 호봉제가 만연한 대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겨냥한 것입니다. 호봉제는 불공정한 근로평가 체계에 기반해 결과적으로 이중구조 해소의 증인 대기업 정규직을 기득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의 정모 교수는 연공급적 성격이 짙은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다며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 중 하나인 연공급 임금 체계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즉각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재차 신고를 해도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신 추가 시정기한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가 25일간의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도 14일의 시정기한을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사건 발생 인지 후 지체 없는 조사,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이렇지만 고용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이 오히려 회사에 대처할 시간을 줘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주장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부가 나서서 사용자에게 추가 기회를 주다 보니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나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재차 개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고용부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884건인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통틀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5건 뿐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모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가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